네, 오늘 이제 7번 전차부터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차 카드 이미지를 일단 먼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주는 느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미지에서 내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여기서 다 힌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먼저 이제 좀 친해지시는 거, 자꾸 그림을 보시는 거, 예, 그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전차 카드를 보시면은 이 구도가 이제 딱 먼저 보이실 거고, 구도를 좀 먼저 봐주시면 좋아요. 딱 정면을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인물이 정면을 딱 이렇게 향하고 있다라는 건 어떤 정정당당하다. 뭔가 이렇게 앞으로 쭉 나아가는, 밀고 나가는 어떤 추진력이 있는 그런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 딱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구도도 보시면은 좌우 대칭이 딱 맞잖아요. 예, 요것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정돈된 것, 딱 자기 어떤 확신, 예, 어떤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카드가 이 전차 카드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핑크스가 있어요. 여기 앞에 스핑크스가 있는데, 뭐 다른 타로 덱에서는 약간 변형된 다른 타로 덱에서는 이게 뭐 말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예, 이 전차를 움직이는 뭐 동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원래 그림에서는, 유니버셜 웨이트에서는 이렇게 스핑크스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색깔을 보시면은 지금 정반대의 색깔이잖아요. 검은색과 흰색입니다. 그래서 요게 여사제 카드 생각나시죠? 여사제 카드도 흰 기둥, 검은 기둥. 예, 이렇게 아주 상반된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요 스핑크스도 흰색과 검은색이다. 요거는 정반대의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뭐 생각일 수도 있고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대의 것을 가진 이 두 마리 동물이 하나의 목표, 누가 가지고 있죠? 여기 전차를 타고 있는 이 사람은 장군이거든요. 이 사람의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죠. 여기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서로 다른 의지를 가진 그런 동물이지만은 이 전차, 이 주인이 가진 그 확고한 의지에 그 영향을 받아서 서로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하지 않고 한 길로 쭉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스핑크스는 어떤 추진력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게 말로 표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카드에서 말로 표현된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어떤 추진력의 상징으로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이너 카드에서 말 카드도 나오지만은 그렇게 어떤 이동 수단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밑에 있는 스핑크스가 의미를 하는 거는 또 하나는 어떤 반대 성향을 가진 거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중심에 있는 이 사람이 장군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이 워낙에 확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력을 낸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성이 있어요. 여기 뒤에, 이 장군의 뒤에 성이 있는데, 이 성이 의미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장군이 이 성에서 나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물이 있어요, 물. 예, 이 물이 있는데, 물을 건너온 거죠.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그런 어떤 배수진을 치고 이제 나온다라는 거. 그거를 상징하는 게 이 전차 카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카드가 나올 때는 어떤 내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할 때, 직진을 할 때, 예, 요럴 때 나오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고 이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생각은 다 마쳤고 어떤 진취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쭉 나아가는, 예, 직진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추진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카드가 이제 요 카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로 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직진하는 카드이고요. 요거는 이제 직업 관련해서는 그 이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호원이라든지 이게 또 이동과 관련된 거라 가지고 이제 여행 관련한 거 혹은 뭐 운송 관련된 거 예, 그런 직업하고 좀 관련이 있는 카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정운에서 나올 때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직진하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일방적인 대시를 한다라든지 예, 이런 상황에서 애정운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카드이고요. 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이 굉장히 잘 풀리는 거예요. 뭐 막힘없이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거. 그리고 이게 또 이동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카드이고, 이제 심화 통찰에서는, 이게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 전차가 앞으로 쭉 나아가서 자신의 성공, 이제 밖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그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장군이 나아가는 건데, 그렇다면 그 성공이라는 게 뭘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뭔가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해가지고 뭔가 쟁취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명예나 돈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가지는 게 성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대에는 이제 성공이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진짜 성공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진 능력과 자질을 세상에 빛나게 쓸 수 있게 하는 거. 예, 그게 어떤 내가 가진 위치, 내가 지금 현재 머무는 위치에서 나를 빛나게 내 실력을 쓰면 되는 거지. 그 남들이 정해놓은 그 수준, 내가 어떤 성취에 남들이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돈, 뭐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을 빛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카드. 힘 카드입니다. 예, 스트렝스. 예, 스트렝스. 힘 카드인데, 저는 이제 요 카드를 딱 봤을 때 항상 그 힘이라고 읽지 않고 인내라고 읽어요. 자, 근데 그게 왜 인내가 되는지 그림을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잠시 한번 느껴보세요. 카드 에너지를. 이 카드에서 어떤 그림이 있는지. 보셨죠? 자, 사자가 있고 여인이 있어요. 네. 근데 사자가 뭘 의미하냐면 굉장히 그 용맹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좀 포악스럽기도 하죠. 굉장히 거친 그 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거친 힘을 가진,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야수, 그 사자가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인의 손길에 이렇게 쓰다듬어지고 있죠. 굉장히 지금 유순하게 지금 뭔가 이렇게 양육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센 것이, 진짜 센 것, 강한 것이 이 여인의 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부드러움과 또 섬세함, 그리고 이 흰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어떤 순수함, 그런 깨끗함을 가지고 이 사자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그런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진 내공, 예, 그것도 이야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근데 그 내공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기다려주고 참을 수 있는 능력, 예, 그 능력이 바로 예, 인내죠, 인내. 그 인내에서 오는 내공이라는 거예요. 자, 메비우스 띠가 얘기를 하는 거는 무한대 힘, 무한한 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렇게 막강한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 무한대 기호를 머리 위에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진 그 힘으로 그 부드러운 힘으로 이 사자의 거친 것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카드가 나올 때는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인내이다. 인내하는 상황, 뭔가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나오고 이게 이제 실전 어떤 상담에서는 좀 어떤 경우에서 나오냐면은 만약에 이제 연애운을 상담한다라고 했을 때 여자 남자가 있겠죠. 근데 이제 남성이 주로 이제 사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적인 힘. 그래서 여성이 이제 꽉 잡고 있는 거, 상대 남성을 꽉 잡고 있을 때도 요 카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힘 카드 같고요. 근데 역방향으로는 이게 우리가 카드를 해석할 때 정방향의 의미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드러운 힘으로 이제 상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정방향이고 반대로 생각하면 다스릴 수 없는 상황, 참을 수 없는 상태.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방향을 따로 외우시기보다는 이 정방향의 의미가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뭐 어떤 당당함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카드다. 그런데 그게 역방향이면 아, 뭔가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비굴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전적인 반대 의미를 연상을 하시면 돼요. 예, 뭔가 이게 정으로는 이게 외유내강인데 그러면 여기라고 한다면은 아, 뭔가 이렇게 좀 포악한 거, 힘을 남용하는 거, 참지 못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역방향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역방향을 따로 외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는 이제 동물이 나오기 때문에 동물을 조련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직관적으로 동물 조련사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이게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뭐 코치라든지 예, 어떤 감독 예, 이런 어떤 역할과 관련된 직업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이거 오탄입니다. 원카드 리딩법이 아니고 이제 심화 통찰에 대한 것인데 이게 사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 여인이 있는 이 카드의 이미지 자체가 그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흰 카드의 키워드는 외유내강, 인내. 예, 그래서 참을 줄 아는 사람. 예, 그 사람이 진정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억지로 누르는 인내가 있고요. 이해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포용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인내고 진짜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이끌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을. 그러면 상대방도 부드럽게 딸려오는 거죠,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느리지만 확실한 힘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통찰의 내용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는 이제 은둔자 카드예요. 자, 은둔자 카드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은둔자 카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보셨죠? 자, 카드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들고 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또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또 옷을 보세요. 옷을 보시면은 회색 옷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를 딱 보셨을 때 그 누에고치를 연상하시면 돼요. 네, 누에고치는 이제 그 안에 나비가 될 그 애벌레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은 그 누에고치에서 나와서 이제 나비가 되잖아요. 딱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은둔자는 그 안에서 자신의 내면 안에서 뭔가 연구하고 관찰하고 갈고 닦아서 무엇을 위해서 이 등불을 향해서 어떤 진리의 빛, 뭔가 내가 밝혀야 할 무언가 예, 나의 목표 뭐 이런 걸 향해서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고 닦은 다음에 이제 곧 그 고치에서 누에 고치에서 이제 나올 그런 에너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은둔자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카드를 보셨을 때는 요 카드의 그 색상 자체가 흰색하고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적인 색이에요. 그래서 화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요 카드를 보시면은 이 사람의 모습에서 학자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예, 뭔가 조용히 혼자 있는 사람, 고독한 사람. 예, 그런 사람하고 그런 에너지하고 연관이 있는 카드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애운에서는 이게 혼자 쳐다보는 거, 짝사랑, 네, 짝사랑하고도 연관이 있는 카드가 이 은둔자 카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가 9번이잖아요. 이 타로 카드에는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그 9번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메이저 카드 말고 마이너 카드는 10번까지 있죠. 근데 9번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9번이라는 것은 10이라는 숫자에 가기 직전의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터널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어둠의 끝. 그래서 어둠의 끝에서 이제 한 발짝만 나아가면은 이제 밝은 세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9라는 숫자는 공통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 예, 특히 이제 9번 운둔자 카드가 그런 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타로 카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0번부터 21번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21번이면은 그 2하고 2를 더하면 3이라는 숫자가 되고요. 20이라는 숫자는 2하고 0을 더하면은 이제 2가 되죠. 그래서 그거를 1부터 10까지 그 거기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렇게 1부터 10까지 각각의 어떤 수비학하고도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번은 18번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예, 메이저 카드에.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 의미까지는 이제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지금 이제 9번 운전자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혼자 있는 사람.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금전운적으로는 이제 별로 없고, 직업적으로는 이제 연구직, 뭐 교수, 뭐 아니면 탐험가, 뭔가를 준비하는 고시 공부를 한다라든지 뭔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심화 통찰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카드 설명드리면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누에고치처럼 회색빛 고치에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은둔자 카드이고, 이제 묵묵히 공부하는 이제 수행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화려한 나비로 변해서 이제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성장의 과정에 모두 있고 꼭 이제 펼칠 때가 온다라는 거. 예,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카드가 이 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카드를 뽑았을 때, 이제 공지나 타로 카드를 뽑았을 때 이제 9번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메시지는, 아, 이제 내가 거의 다 왔구나. 예, 조금만 이제 더 하면 내가 이제 펼칠 때가 오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예, 한번 카드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카드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동그란 게 바퀴가 있잖아요. 동그란 바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환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 순환 뭔가 이렇게 좀 변화한다라는 거. 지금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요. 0번부터 이제 21번까지 가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중간에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딱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카드가 이제 딱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카드는 예, 변화라는 키워드예요. 예, 어떤 상황이 변화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카드가 나옵니다. 뭔가 이제 이동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상황이 좀 완전히 좀 바뀔 때, 예, 이 카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수레바퀴의 이미지. 예, 요게 이제 다른 타로 덱에서도 중복적으로 나오는 이미지거든요. 이 동그란 수레바퀴.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뭔가 변화를 일으켜낸다. 예, 요 동그란 이미지, 요거만 좀 가져가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주변에 나와 있는 그 의미들은 이제 각각의 뭐 독수리는 직관력과 통찰력, 뭐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 사자는 여기 동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추진력, 실천력, 황소는 의지력 이렇게 이제 각각의 동물들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이 동물들이 나중에 월드 카드에 가서는요, 여기는 이렇게 어떤 상으로, 황금 상으로 나와 있지만은 그 월드 카드에 가면은 이 어떤 실체를 드러내게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변화해서 최종적으로 뭔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것을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이 동물들이 마지막 월드 카드 21번 카드에서도 한 번 더 이 동물이 내 귀퉁이에 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역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정방향으로는 뭔가가 이렇게 변화하고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바뀌면서 뭐 내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갑작스럽게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여기라고 한다면은 이게 순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굴러가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뭔가 수레바퀴가 이제 굴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동하고 변화해야 되는데, 뭔가 막혀가지고 이게 변화할 수가 없는, 뭔가 발목이 잡히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역방향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심화 통찰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해야 되는 최종 목적, 우리는 왜 이 삶을 살고 있고 계속 변화해 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 최종 목적지는
정말 이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일반 중생의 삶에서 뭔가 이 사회에 공헌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사회와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들 이타행 예, 그런 걸 위해서 계속 우리는 나아가고 변화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 카드는 저스티스 카드입니다. 예, 저스티스 카드를 11번 정의 카드를 한번 보실게요. 그림의 이미지를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자, 이 사람의 표정, 자세, 또 뭘 들고 있는지, 자, 요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요 사람이 누구냐면 법관입니다. 예, 음, 법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한쪽 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요. 예, 음, 칼. 그리고 한쪽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죠. 음, 음, 일단 저울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무게를 공평하게 재기 위해서, 재기 위해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판단하기 위한 도구를 한쪽 손에 들고 있는 거고, 자,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요거는 어떤 결단을 의미하거든요. 정의롭게 아주 공평하게 분별한 그 사실에 대해서 행동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 칼은 어떤 실행력, 행동, 결단, 의지와 관련된 카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저스티스 카드는 뭔가를 딱 내가 결정하고 결단할 때 나오는 카드예요. 혹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카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이 카드가 이제 법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법적인 일하고 관련이 있을 때도 이 카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방향은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역방향으로 읽는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공평하게 정당하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좀 편협하게 불공정하게 판단을 하게 된다. 혹은 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것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과 관련돼서는 좀 법적인 부분하고 관련돼서 뭐 법조인, 세무사, 뭐 경매인, 분석가, 평론가, 장소와 관련돼서는 뭐 법원이라든지 그렇게 약간의 공적인 장소, 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정운 관련해서는 이제 뭔가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제 끊어야 된다. 뭔가 이렇게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이혼과 관련돼서도 이 저스티스 카드가 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법적인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스티스가 뭔가 결정하고 결단한다라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의미가 이제 합쳐지면은 이혼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라는 것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라는 게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옳은 건데? 이게 맞는 건데 그게 이제 나의 정의, 나의 저울인 거예요. 그 각자가 이렇게 자기의 저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 저울이 옳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냐, 각자가 자신만의 정의, 자신만의 저울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내 거, 내 저울, 내가 만든 거야. 이거를 들고 있으면 굉장히 깝깝해지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저런 저울을 갖고 있구나. 나랑 다를 수 있구나. 그거를 인정을 해야지 내가 자유로워진다라는 거,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 그것과 관련된 카드가 정의이다. 이렇게 좀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12번. 매달린 남자의 카드입니다. 자, 카드의 이미지를 한번 들여다 봐 주세요.
일단 이 사람이 지금 묶여 있고요. 발목이 묶여 있고 이 매달려 있어서 힘들어야 되는데 힘들지가 않고 굉장히 평온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멈춰 있다라는 거. 근데 음, 왜 멈춰 있냐면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음, 내기 위해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후광이에요. 노란색. 머리에 있는 노란색. 네, 그래서 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는 항상 보던 대로 보게 되는 건데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뭔가 창조적인, 뭔가 새로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상식을 넘어선 뭔가가 지금 이게 퍼뜩 떠오를 때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고 혹은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 생각지 못한 비상식적인 상식을 넘어선 그런 것을 내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이 카드의 자리마다 어떤 의미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쓰리카드 배열법에서 쓰리카드 배열법은 이제 원인 과정 결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원인에서 이제 이 카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묶여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묶여 있다라는 거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예. 뭔가 내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 묶여 있는, 발목이 묶여 있는, 음,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 이 카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나아가서 멈춰 있기 때문에 뭔가가 보인다. 거꾸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럴 때 나오는 카드가 요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방향은 그렇게 어떤 정체기, 어떤 실현, 그 희생, 이런 의미로 이 카드가 이제 정방향으로 읽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카드에서는 이제 카드들이 막 변형이 되었을 때 어떤 타로 덱에서는 이 카드의 이름이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돼요. 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를 지금 희생하고 있다. 그런 음, 의미로서 어떤 순교자적인 희생인 거죠. 희생을 치러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정방향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역방향으로서는 조금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뭔가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거기서 막 묶여 있는데 거기서 막 안달을 하고 평온하게 이렇게 있지 못하고 계속 뭔가 불안하다라든지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역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심화 통찰 내용을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이렇게 10살씩 끊어져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만약에 이제 20대다 그러면은 20살부터 이제 30살 가는 동안에 해야 될 어떤 우리가 발달의 과제, 성장의 과제, 어떤 과업이 있는데 그 숙제를 미루면 이제 그 숙제가 통째로 들어오는 게 이제 아홉 수다. 뭔가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나이로 이제 나이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은 이제 거기서 걸리는 게 이제 아홉 수다. 이제 거기서 숙제를 해결을 해야지 뭐 아프던지 뭔가 힘든 일을 겪고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숙제를 좀 해결을 하고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 게 이제 아홉 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발목이 묶인다라는 거, 이게 뭔가 멈추고 정체한다라는 것을 요거 행맨 카드하고 연결 지어서 아홉수 행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아홉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에 대한 부분. 그거를 숙제가 들어왔을 때 다 하려고 한꺼번에 그 숙제를 이제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그 매듭이 아주 꽁꽁 뭉쳐 있을 거잖아요. 못다한 숙제들이. 거기에서 분명히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작은 실마리를 딱 잡고서 그거를 조금씩 하나씩 차근차근. 근데 그 순서를 내가 조금은 좀 쉽게 재밌게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를 딱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풀어내면 그게 이제 풀리게 된다. 정체가 풀리게 된다. 그게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요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거꾸로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해왔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 정체에서 이제 풀려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카드 넘어갈게요. 자, 13번. 네, 데스. 죽은 카드입니다. 자, 요거 이제 카드 이미지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면 왕도 죽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사제로 보이죠. 뭐 교황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사제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인도 있고, 근데 죽은 사람도 있고, 이 죽음의 사자죠, 이 사람. 예, 이 검은색 옷을 입은 이 해골 모양 이 사람, 이 기사는 죽음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 구걸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배경이 우리 그 중세의 그 열사병 있잖아요. 그 병, 흑사병.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냥 어떤 왕도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예, 다 그냥 이렇게 다 죽어, 막 거리에 막 이렇게 죽어 사람이 시체들이 막 넘쳐났던 그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이제 공평하다, 누구에게나 다 온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그 시대상하고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모든 어떤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이 이제 끝난다라는 의미를 가진 카드가 이 음, 카드예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여기 뒤에 아까 보결님 얘기하신 요거 태양. 네, 태양이 음,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 죽은 카드가 사실 마냥 그렇게 힘들고 뭐 어렵고 이런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예, 그런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태양,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다. 예, 음,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카드가 데스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 카드는 뭔가 끝과 시작과 관련된 카드다.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이클이 딱 끝나고 특히 힘든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떤 끝과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좀 시작의 의미가 강조되는 게 뿔 카드. 예, 우리 처음에 배운 그 0번 카드. 예, 0번 카드가 좀 음, 시작의 의미가 강조되는 카드라면 이제 우리 마지막에 메이저 카드 마지막 번호 21번 그 월드 완성 카드 또한 예, 끝을 얘기를 하는 카드, 마무리를 얘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데요. 여기 데스 카드에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조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예, 그게 끝난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카드 이름 자체가 데스 카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진짜 죽음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떤 뭐 사망 소식을 들을 일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직장을 그만두고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라든지, 예,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로운 직장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직업적으로는 이제 약간 의학 쪽 관련돼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애정운 관련돼서는 요거는 뭔가 이별하고 좀 관련이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끝내야 되는데 끝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역방향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제 딱 이제 종지부를 찍고 끝내야 되는데 여기라고 한다면 역방향의 의미라고 한다면 그거를 끝내지 못한다. 이렇게 쉽죠? 그냥 그거를 살짝만 부정적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침체되고 이게 변화가 와야 되는데 끝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침체되고 부진한 상태 그런 거를 이제 역방향의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너져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도 어떤 부정적인 역방향의 의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심화 통찰 내용에서는요, 이거를 집착이라는 키워드하고 제가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써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끝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집착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해왔던 것에 대한 어떤 미련, 중독적인 것들, 집착, 이런 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죽음 카드이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되어서 죽음의 순간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우리 다음 생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내가 굉장히 그 안 좋은 에너지로 어떤 그 생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구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 좋은 죽음, 어떤 영혼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안고 죽게 되면은 그 고통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제 내생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죽음의 순간에 되게 이제 좀 뭐랄까 좀 악인의 삶을 살았더라도 그것을 참회하고 정말로 깨닫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현생에 대한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한 집착도 없어지고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가벼워져서 이게 다음 생에서는 더 좋은 삶으로 이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살아 생전에 정말 내 할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죽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집착이 없고 다음 생에서도 좋은 삶을 살 수가 좋은 삶으로 태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떠날 수가 있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절제 카드입니다. 절제 카드, 이미지 한번 보실게요. 그 카드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이미지가 약간은 나의 현재 주파수, 나의 음, 에너지 주파수하고 좀 연결성이 있다라는 거. 카드를 읽을 때 그것도 이제 음, 항상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한 발은 물에 담그고 있고, 이제 한쪽 발은 이렇게 무태 있어요.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어떤 상반된 상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어떤 상반된 것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감정과 이성이거든요.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이제 물을 의미해요. 물이 의미하는 거는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것하고 관련된 것이고, 이 밖에 나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우리 뇌가 있으면 이 신피질에서 하는 거, 어떤 의식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그런 부분하고 관련된 것이 이제 바깥에 나와 있는 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양쪽에 하나씩 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떤 감정적인 부분하고 어떤 이성적인 부분하고 이게 섞인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서로 균등하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 이 카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컵을 들고 이제 이렇게 물이 지금 양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한쪽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이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어떤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균형적으로 감정, 이성, 뭐 우리 뇌로 따지면 자뇌와 우뇌 요거를 같이 사용을 했을 때 여기 뒤에 이제 길이 있고 왕관이 있죠. 그 길을 가게 되면 먼 길을 가게 되면은 어떤 영광, 어떤 성취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중용하는 것, 뭔가 절제하는 것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성을 절제한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감정,
우리가 이제 감정을 절제한다. 이 표현은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감정적인 상황에 있어서 그것을 절제하고 저 누르고 예, 어떤 이성적인 거를 같이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어떤 감정이 폭발하거나 어떤 행동력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할 때, 예, 요 카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도 나오고, 절제를 하고 있다. 이게 시제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시제가 바뀌는 거는 이 카드가 어느 자리에 놓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카드 이제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 절제하는 것과 관련된 카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는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예, 참을성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폭발한다라든지, 이제 이런 어떤 역의 의미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울리지 못하고. 이게 섞이는 건데,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이게 섞여야 되는 건데, 뭐, 어울리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고, 그런 것이 이제 역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절제하는 거기 때문에 행동력은 되게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약간은 좀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연애운 같은 것에서는 특히 이렇게 좀 뜨뜨미지근한 거,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양쪽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뭔가 양다리 이렇게 저울질하는 예, 그런 연애에서 이제 나오는 거.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관련해서는 이게 좀 물이 있기 때문에 뭐 온천이라든지 이제 물이 있는 장소,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뭐 항공센터라든지 이렇게 통신과 관련된 예, 통신센터라든지 이런 장소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